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래 대금의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에는 자금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체감상 굉장히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을 키우지는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양 시장 모두 자금의 유입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쪽만 등락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TO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시장 자체를 따져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승한 종목수와 하락한 종목수가 얼마만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실제로 느끼는 체감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난주는 또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었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들어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는 2,500에서 머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포인트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쪽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뭐 매매를 빠르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4년도 상반기 때 부각이 될 만한 기업들, 2024년도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이나 모멘텀을 가질 만한 기업들을 추려서 좀 천천히 매매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급하게 한다라고 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번 임해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본부장님, 미국 IRA 세부사항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해외 우려기업 세부 규정을 밝혔는데 그 여파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업계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해외 우려 기업이라고 해서 FEO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미국에서 직격탄을 날렸죠. 중국에.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 중국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그런 그 여타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지분을 더 늘려야 되는 뭐 자금 출자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도 있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중국과 합자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율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발휘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합자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만 이제 조인트 벤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중국 쪽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4년도부터 중국의 분리막이나 전해액이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들과 전해액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전해액 관련돼서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엔캠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WCP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WCP 같은 경우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분리막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이 7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매출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인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이나 영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광물 쪽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장에서 분석했었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방 업체에 대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처럼 모든 업종들이나 모든 종목들이 올라오는 형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리막이나 전해액처럼 당장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선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분리막이나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움직임도 두드러지지만요.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업종들 중에서 STO와 또 해상운임과 관련해서 해운제도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금이 갈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STO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STO라든지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위지트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토큰증권이라고 하는 ST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증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탈중앙화에 대한 니즈가 많아진다라는 건데, 실제로 기존 제도권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라는 말처럼 제도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성장을 막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제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STO라는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더해서 기존 제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TO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더해서 현재 제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까지 접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동차가 잘 판매가 될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잘 팔릴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STO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 운하들의 그 물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동량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격이 운임이 비싸지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 역시도 길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STO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와 해운주에 대한 접근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2% 넘게 빠지면서 23,3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칩셋미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9% 넘게 빠지면서 29,10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닛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9%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86,900원, 87,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률 6%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183,300원 선을 지금 시간 기준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FE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후공정 테스트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6%대로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35,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 구조해 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가 AI 반도체인 CMNP 개발을 완료하고요. NPU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수합병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거래일에 추가 상장된 신주 물량 때문에 좀 주가가 희석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매물 출회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고객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설계 자산과 관련돼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60%에서 70%대의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에 100%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반등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일단 오늘 나오고 있는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매매를 했거나 지난주 후반에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선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다가서는 것은 좀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의 흐름상으로 오늘 빠지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주가의 추가적인 다시 대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추가적인 재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현재 29,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종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가가 뭐 3만 원대까지라도 반등을 해서 마감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만 원대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주가가 밑으로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 26,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2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손절매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줘서 3만 원대를 다시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3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말씀 계속해서 드리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200원대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급격히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정드렸었던 손절가와 목표가를 꼭 좀 메모하시고서 대응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적당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와 목표가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32,500원, 손절 라인 26,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루닛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루닛 역시도 신주 물량이 지난 거래일에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현지 국공립병원에 루닛 인사이트 CXR을 공급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건강보험 수가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나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은데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루닛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기업만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이 강세를 보였었던 의료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앞두고서 AI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실제로 AI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은 다른 나라 증시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정도를 들 수가 있고 나머지 대체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낙폭이 좀 커질 때에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의료 AI에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었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이 루닛 같은 경우는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클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성만 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조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닛 같은 경우는 당장 급하게 우리가 당장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이 루닛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보다는 그래도 좀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닛 조금 더 대응이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지금 이제 아래 꼬리가 좀 달리다 보니까 제가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워낙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도망가자란 의견이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15%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 그러니까 약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기술적으로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면 굉장히 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5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망가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도망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접근하신다면 7만 5천 원 이하에 사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고체 관련 2차 전지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여지고 오늘 시장에서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적당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살짝 고평가의 느낌은 있지만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큰 대량 거래가 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면 지난 3개월간, 지난 4개월간 가장 큰 대량 거래가 지난주에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는데 그 내용이 일시적으로 부각됐다 끝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들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가장 주가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버티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18만 원에서 21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의견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손절가는 15만 6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6천 원 이탈하게 되면 이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긍정적인 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5만 6천 원, 목표 주가 2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공략을 해주신 심택의 경우에는 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주가 조정은 나왔어요. 네.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시점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강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고는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보유에 대한 말씀과 함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인 추가 조정의 타이밍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기업을 볼 때 현재 기준, 연말이죠. 연말 기준에는 내년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오는 구조의 깁한 기업인데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원 이상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멀티플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아직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무게가 더 쏠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택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반도체주 전반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는 양측이 소년이다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 바닥이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직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언제쯤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이유, 이 이유 같은 경우를 종목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시와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을 예로 들면 우리가 보통 글로벌의 1위 장비업체에 멀티플을 대입을 해봐요. 그랬을 때 지금 평균으로는 한 30배 이상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 3조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우리나라 장비업체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30배 이상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35배, 40배 이렇게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실제 수요가 이렇게 확충이 되는 모습들이죠.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부분, 그다음에 후공정단에서 HBM을 통해서 실제 수요가 확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D램은 그러한 부분이 선제적으로 나타난 상황인데 낸드는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미리 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업종 쪽으로 수급이 빠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왜냐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예탁금이 증가되는 추이가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자금이 오고 가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을 기점으로 봤을 땐 이제는 주가 조정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다시금 시세는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해두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의 목에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대형 IT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머무르는 단계로 우선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소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선은 최근 기점을 올해 초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주가들이 이제 뭐 3배 정도 이상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2배가 못 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매력도가 들어와 줘야지 이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좀 다르게 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공략을 해주신 JYP 엔터의 경우는 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엔터주 전반으로 사실 분위기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밸류 매력은 있습니다. 이 밸류 매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JYP 엔터 기준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100억 원대 수준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비용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엔터주가 부각되지 않던 좀 병목 현상이 있던 시절 정도의 밸류로 지금 하락은 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강하게 주가는 반등이 못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 우려가 되던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공동 구매 부분이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에스파에서 초동 물량이 빠진 만큼 그 회복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딘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함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좀 수급적인 면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종목들의 핵심은 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실적 피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반등에 대한 요인은 나타날 만큼 JYP 엔터는 하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기준 지금 한 3조 2천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3조 원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매수 가능한 시각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다시 매수도 가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터주 그러면 사실 연말 기대감도 있을 텐데 네. 주가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선은 각 기업별로 다른 네.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위버스 플랫폼을 수익 구조화시키면 여기에서 비싸다는 점에 대한 당위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이브는 위버스 플랫폼에 대한 그 유료화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을 저는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JYP 엔터는 3조 이하의 밸류 매력 구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열어두고 SM은 좀 노이즈가 있죠. 이 부분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 기준 한 900억 정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되는데 왜 그만큼 할인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 블랙핑크의 재계약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는 좀 해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됐을 때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종목을 볼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서 밸류 매력은 발생하는 구간들이 각 종목별로 있어요. 그랬을 때 무작정 이 종목을 이제는 싸지는 구간이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보다 우리가 주가가 먼저 조정이 나왔을 때 부각되던 점이 해소되는 점을 보여줬을 때 그때 같은 경우가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단가를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게 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리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할 종목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섹터는 반도체 기판 쪽입니다. 우리가 OLED와 연결해서 종목들을 많이 다뤘었죠.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매출이 증대되는 부분, 즉 애플에서 이제 태블릿 PC를 내년 초에 출시하게 되면은 소재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와 연결해서 여기에서 기판이 들어가는 기업들이죠. 기판이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1차원적으로 보더라도 제품 매출 부분에서 증대가 될 수 있기에 오늘은 기판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디바이스를 언급드리면서 네. 여기에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서 실적이 가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심텍, TLB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메모리 기판 이외에 이제
OLED를 탑재한 태블릿이 출시가 될 때 여기에 기판사 같은 경우, 납품회사 같은 경우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매출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반도체 기판 중에서 OLED 기판을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과거의 실적 발생 시점 같은 경우가 2017년에서 2018년 기점인데 이때가 이제 뭐 기판사 같은 경우의 밸류가 부각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 부분을 대입해서 좀 싼 종목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 판매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사담이기는 한데 애플에서 짝수의 모델보다는 홀수의 모델 같은 경우가 좀 히트를 친 적이 많았고 모델에 대한 변화도 많았어요. 이번에 뭐 온 디바이스가 부각이 되다 보니 15에 대한 점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와 연결해서 결론은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 시장 안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부각되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판 업종 중에서도 뭐 메모리 기판의 노출도가 높은 적도 있지만은 이제 OLED 쪽에 기판의 확대와 함께 전장 기판 이런 부분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좀 종가 베팅 해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BH입니다. 연성 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기판주들의 주가가 2배 정도 상승하기 시작한 때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증대되는, 즉 영업 레버리지 구간이 발생할 때가 주가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상황의 초입 단계입니다. 네. 확인을 할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내년 기점으로 봤을 때 과거에 2017년에서 19년의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주가는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 안에서 세부적으로 실적을 보면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20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 비용을 할인하고 대입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 기준 한 1조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좀 1조 원의 목표를 두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뭐 제품의 판매를 확인하면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1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대입을 했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한 7,565억 정도 돼요. 그 부분을 1조 원의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보면 우선은 목표가는 한 28,600원이 1차로 도출이 되고 손절가는 19,000원 수준을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하락한 그 부분을 제가 대입을 해서 손절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1%대 상승률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이 좀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이 종목의 주가를요? 네, 아무래도 기판주들이 차별화가 됐었어요. 네. 뭐 심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언급했던 시점 때 주가가 강한 면이 있었고 그런데 그 기점에는 OLED 기판주들은 주가가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케이스나 중간 케이스 외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대입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현재 주가에 대입을 해봤을 때도 시가총액에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의 관점, 이 부분에 대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BH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양대장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유지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9%의 강세를 보이면서 2,514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양대 시장 모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828선의 코스닥 시장은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693억 원, 기관은 1,628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4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15억 원 팝니다. 2거래일 연속 매도세고요. 기관 투자자는 1,835억 원을 팔아내는데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비주들,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은 약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 지금 대형주가 기술적으로 목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소형주 안에서 테마 요소가 나타나면 주가들이 강한 경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연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답보되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은.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소형주의 강세 시장 같은 경우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당장 실적 기반으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좀 모멘텀 요소, 그다음에 테마가 불거질 수 있는 종목들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오늘 시장의 형태였고 최근의 시장의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 형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좀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군들이 약간 좀 연속해서 시세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보통 최근 시장에서는 우리가 큰 모멘텀이 없는데 주가들이 강했던 종목은 한 2거래일 정도 시세가 나고 종목들은 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개화 단계고 오늘 해외의 업체에서 이 시장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30년 기준으로는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에서 이 정도 시장이 개화가 될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책적인 걸림돌만 없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성장 업종의 기준인 연간 한 20% 이상의 성장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TO와 관련된 종목들은 연속된 시세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종목들이 지금은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이 되고 있을 때는 확산되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쪽, 거래소 운영에 따라서 수수료 수치가 가능한 직접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갤럭시아 그룹 같은 경우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갤럭시아 그룹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또 2차 전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소식이 나와 있었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또 양극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잖아요. 이 모멘텀은 좀 어느 정도 지속될까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에코프로 BM의 약 44조 원의 수주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정된 캐파보다 더 확장해서 수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종목들이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에코프로 BM 정도의 종목들이 강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한 가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점은 추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추려서 보는 게 하나의 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좀 수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두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2.45%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은 흥하해운이었습니다. 흥하해운을 비롯해서 HMM까지 해운주 전반에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2.18%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업종에서 0.83%의 상승률이 관찰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9%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입니다. 3.82%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종이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네요.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증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거세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FOMC와 동시 만기까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성장주 시대가 개화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시장에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이상은 우선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는 했어요.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의 수급이 몰리고 그다음에 STO 쪽 같은 경우 중소형단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최근에 봐왔던 종목들이죠. 뭐 미용기기 중에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약했어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밑에 또 짚어주신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점, 이 점을 놓고 종목들을 봤을 때는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그런 형태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사실 STO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선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좀 기준점을 둬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을 때 보통 그 도입기라고 하죠. 도입기에는 가장 그 새로운 산업 안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들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STO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재화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가 그림을 거래할 때는 10,000원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가치가 10,000원이면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재화를 가지고 오는데 시장에서 이 부분을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이 좋아 보일 때는 조각을 내서 팔 수 있는 거죠. 시장 안에서. 이 그림의 막 0.1%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거래되는 뭐 주식처럼 뭐 한 100원이면 100원을 주고 살 수 있고 그런데 110원, 120원, 130원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열립니다. 그러면 재화의 유동성이 커진다는 점 한 부분과 함께 주식시장과 같은 시장이 하나 더 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그림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유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가치 같은 경우에 변동이 좀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증권처럼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로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수수료 수익이 시장이 뭐 1,000억, 2,000억 커지는 만큼 그 비율만큼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오늘 기점으로는 종목들이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가장 핵심은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이러한 갤럭시아 그룹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이 부분을 파생해서 다른 업종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을 때 가장 핵심이 뭔지 그러면 그 핵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나은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에코프로 BM이 44조 원 규모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다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가장 그 팩트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뭘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 수주를 내놓았을 때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연간에 환산되는 캐파 기준이죠. 이 정도를 넘는 수주가 나왔다고 하면은 장비나 부품 업체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이 캐파만큼 이내로 우선은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비나 부품 업체들은 장중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 어느 정도의 개런티가 됐기에 이 정도의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를 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가 되었기에 이렇게 수주가 났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소재 업체들한테 수주를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양극재 업체, 그다음에 기타 뭐 음극재, 소재 업체 중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선별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물론 뭐 에코프로, LNF 같은 경우도 매력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좀 내년에 이익이 나오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뭐 조립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알맥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 약 44조 원의 수주를 놓고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반응을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딱 여기에 대한 허들을 넘어섰을 때는 밸류 체인에 어떤 기업을 투자하면 되고 이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단계 안에서 다음은 뭔지 한 발 딱 빠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도래할 수 있는 기업이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양극재 중에서 소재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능하기에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양극재 중에서 좀 선별해서 봐야 되겠고 오늘도 시장에서는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었는데 네. 이 종목들의 흐름은 저희 좀 어떻게 체크해 봐야 할까요? 과거의 흐름과 좀 비춰봐야 될까요? 우리가 수출에 네.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종목들은 연속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좀 소재단에서 이슈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당장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계속 며칠에 이어서 또는 주기가 몇 달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질 요인은 아니다 보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도 이 재료 무게도 있지만은 무게의 연속성까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격해서 접근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소수 같은 경우에 추격을 좀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칩셋미디어와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루닛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칩셋미디어와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루닛에는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적자가 부각되는 가운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도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BH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중심 기판 업체 회복 속도가 나는 만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해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의 공략세를 한번 펼쳐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